제3자 뇌물로 걸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런 서로 간의 어떠한 그게 부정한 청탁이 됐든 서로 간의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공감대가 있었든 간에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이걸 했을 거야라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근데 그 보도를 보면은 사건의 선후 관계는 있는데 그래서 김성태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전화통화 계획을 세웠어라는 선후 관계는 있는데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전화통화 계획을 세웠어. 네, 이 선후 관계는 있는데 이게 먼저 일어나고 이게 뒤에 일어날 수는 있는데 네. 김성태가 돈을 보냈기 때문에 네. 전화통화 계획을 세웠어가 없어요. 네. 근데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그게 공소장에 확실히 나와 있으면 보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도를 그걸 빼놓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공소장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빠져 있고 그 부분은 검찰이 우리는 이런 정황을 들어서 제3자 뇌물을 혐의를 걸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걸 공소장에 써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제3자 뇌물을 애초 혐의를 적용을 했잖아요. 적용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의 경과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건 사실 동어반복이에요. 그 있다고 보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겠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는 왜 이걸 보도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유를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보도 내용에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이 내용이 그런 가령 이 내용을 보도할 때 검찰 공소장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문제다랄지. 아니 근데 그거를 뭐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예. 짚지 않고 통으로 언론에 대해서 왜 이런 건 보도 안 합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안 합니까? 라는 얘기로 가버리면 언론 전반에 대해서 이 정치권이 이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각각 언론을 공격하는 구도만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예. 그러니까 토론을 해볼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판 판결을 보면 대부분 진술에 의존해 있어요. 한쪽 진술에 대해서. 그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안부수 딸이 어떤 집을 얻은 이후에 진술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건 증거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이 회의 협박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화영의 진술만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쌍방울 관계자가 직접 본인이 눈을 봤다고 진술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증거들은 다 배제하고 소위 김성태라고 얘기되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판결이 나왔을 때 전 거기에 대한 반론권은 우리에게 보장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은 그 부분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의하면 시민들에 대한 인신구속은 매우 엄격하게 예를 들면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소위 안보수 재판과 이화영 재판에서 소위 800만 달러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게 되면 어떤 재판은 인신이 구속되고 어떤 재판은 인신이 구속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법의 평등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선별적으로 언론이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얘기하거나 또는 재판부 판결이 나오자마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다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시작. 뭐 이런 식의 정치적 용어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매우 재판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일방적인 한쪽 어떤 정당이나 인물에게만 투사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은 오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오인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반론권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라도 공개적인 재판 출석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거니까 이렇게 제기했으니까 이 문제가 소위 언론에 나와서 안부수라도 한마디라도 다양한 토론이 되게 되는 거지. 국정원이라도 한마디 더 나온다. 안 그랬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런 어떤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일방적으로 계속 몰아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매우 혐의가 짙은 유죄가 추정되는 인물로 언론이 몰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저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왜 애완견이었냐 이 문제는 저는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애완견이라는 용어를 썼냐. 오히려 좀 정체된 단어를 쓴다면 논의의 핵심들이 애완견으로 안 가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그건 좀 피해를 당한 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면 정제돼 있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서 저는 그 용어의 수위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도의 개별적인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짚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인이 그렇죠. 적게 정치인이 됐든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정치인이 됐든 당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날 뭐 항상 하는 일이겠지만 저렇게 이제 본인의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나오셔서 저렇게
언론을 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만큼의 어떤 구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령 지금 안부수 1심 판결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1심 판결하고 대북송경의 취지를 달리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디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신 거잖아요. 본인이 안부수가 아닌데 판결문은 어디서 받아봤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안부수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것 같은데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안부수 1심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 정확한 대북송금의 취지를 판단을 안 했더라. 이게 또 한국일보의 보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 왜 검찰 거를 받아쓰기만 합니까?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의 연장선에서 확실하게 그런 보도를 해볼게 라고 언론이 보도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얘기가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일보 전에 SBS가 또 똑같은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요 좀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면 그 재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안부수 재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800만 달러 그렇게 간 게 주가 부양용 검찰의 기소 내용이죠. 그렇죠. 그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 진실이나 사실인 양 보도할 때는 또 대부분인데 이때는 안부수 재판에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나 검찰의 주장을 무시해버리고 안부수 재판의 결과도 상당히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뚜렷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정치하게 검찰의 주장은 이랬었는데 그때는 왜 검찰의 주장 그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많이 받아 안 썼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 근데 이제 SBS나 한국일보 보도처럼 그걸 딱 꼬집어서 팩트체크를 하죠. 팩트체크를 해요. 근데 그런 언론의 태도도 저는 상당히 원사이드하다라는 그런 느낌, 의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너무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많아. 너무 심하고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언론 탄압도 언론 자유 탄압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해버렸어. 방심위를 통해서나 뭐 방통위 운영이나 많은 뭐 바이든 날리면 그다음에 우리가 그 경험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기주 사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냥 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걸 해버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촘촘하게 지적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SBS나 한국일보 보도는 근데 맞아. 지적을 예. 안 한 건 아니죠. 예. 안 한 건 아니고 했는데 다만 그것을 압도할 정도의 아주 악독한 보도들이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예. 있었던 거죠. 심지어 KBS에서 가령 바이든 날리면 보도할 때 KBS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